3분기 누적이 이미 연간 판매 목표치를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숫자, 실적 성장이 찍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7천억대 이제 막 돌입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 주도주로 갈 때 이 회사는 소리 소문 없이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커지지 않을까. 네, 큐렉소 이제 전체적인 숫자 한번 보고 그래프, 그림 중에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큐렉소 일단 2025년까지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 그다음에 수술용 로봇 시장 상당히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하이투자증권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한 번도 역성장 없이 23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용 로봇 시장 2020년보다 2025년에 역시나 압도적으로 북미에 상당히 대략 한 8,100만, 1,000만, 억십억, 80억 달러 정도. 유럽도 성장하고요. 아시아 태평양도 성장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 큐비스가 전체적으로 3분기까지 누적으로 71대, 그래서 연간 100대 판매 예상을 하죠. 압도적으로 큐비스 조인트가 59대나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해외 비중이 3분기까지 누적으로 70%입니다. 20%대에서 지금 70%대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해외 비중이 높고, 해외 비중이 높다는 거는 상당히 고마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요거는 흥국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인허가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FDA 미국에서 큐비스 조인트가 지금 3분기 예상하고 있고요. 일본은 25년 2분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다 25년에 아마 매출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아마 25년 기준으로 하면 대략 지금 24년이 한 대략 400억에서 500억이니까 잘하면 25년에 한 800억대까지, 26년으로 치면 한 1000억대까지 의료용 로봇에서 매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척추 수술 로봇 쪽에 큐비스 스파이는 업그레이드 모델까지 이미 승인을 다 받았고요. 네, 글로벌 로봇 시장 요거는 SK증권, 네, 이것도 보시면 인더스트리얼 쪽보다는 서비스 쪽 로봇이 성장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의료용 로봇 시장 왜 써야 되냐? R&D, 메디테크나 헬스테크 쪽으로 R&D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고령화 사회 때문에 이 질병, 크로닉 디지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수술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이 수술용 로봇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인프라스트럭처에 정부 R&D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산업 자체의 확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수술 로봇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큐렉소 한번 전체 숫자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인도 임플란트 1위 메릴 헬스케어 요 표예요. EU, 인디아, 아시아, 미들이스트,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글로벌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인도 연수출 지금 33대 넘었죠. 지금 이거 과거 불과 2달 전 데이터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리고 요게 큐비스 조인트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고요. 요게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입니다. 그리고 모닝워크, 이게 보행 제할 로봇. 요거 특징은 작년 2월 달에 뭐라 그러죠? 3등급 제할 로봇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임플란트 유통 사업하는 게 진머바이오멧, 요거예요. 인공관절 넥스젠. 이거 인공관절 관련돼서 넥스젠이 국내 총판을 하고 있죠. 진머바이오멧이 인공관절 수술 로봇도 하면서 이 인공관절 임플란트 글로벌 1위예요. 그거 국내 유통하고 있고요. 인공관절 전체 시장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64.6%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큐렉소 한번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770억에 영업이익 58억 예상하고요. PER 대략 100배입니다. 네. PER 100배인데, 자, 올해도 일단 작년에 흑자 전환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지금 11억에서 58억이니까 5배 성장하고요. 자, 그 로봇 관련된 회사 투자하기 무서운 게 이거예요. 적자 기업이 수두룩하다는 거, 95%. 그런데 연간 58억의 영업이익 낸다? 저는 굉장한 차별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770억의 매출 또한, 770억의 매출 또한, 자, 볼까요? 두산 로보틱스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얼마냐? 자, 볼게요. 634억입니다. 로봇 관련된 매출, 실제 완성품 로봇을 만드는 매출 중에서도 아마 미래컴퍼니, 로봇스타, V원텍 다음으로 4등입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큐렉소가 내년에 910억 매출 예상하고요. 영업이익 100억대, 110억대, 매출은 18%, 영업이익 90%인데요. 자, 24년도에 아까 해외 승인받은 나라들 있잖아요. 신규로 승인받은 나라들 어느 나라가 있었죠?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승인 받은 게 아마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호주,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나라에 대한 글로벌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력하게 추가하는 데가 어디가 있죠? 지금 사우디 추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관련된 매출도 내년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숫자 관련돼서는 상당한 차별화라고 봅니다. 자, 내년에 900억대 매출에 영업이 110억대 말씀드렸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110억대 나오는 로봇 관련된 회사가 있을까? 자, 110억대 한번 볼게요. 110억대 내년에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 어떤 회사가 있냐면 고영, SPG, 인탑스, 그리고 미래컴퍼니 없습니다. 네, 고영, SPG, 인탑스, 미래컴퍼니. 자, 이 중에 고영은 100% 로봇 매출이 아니죠. 그래서 100% 125억 중에 로봇 관련된 영업이익이 100억이라고 하기가 매우 어렵죠. SPG,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감속기 만드는 회사죠. 로봇 원가의 35%를 차지하는 SPG도 감속기의 영업이익이 100억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SPG는 감속기를 포함한 다른 온갖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모터 관련된 영업이익이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물론 SPG의 감속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급격하게 증가돼서 앞으로 24년, 25년, 26년 상당히 매출과 이익에 차지할 거로 보는데, 당장 내년 기준으로 보기면은 220억 영업이익 중에 감속기 영업이익이 차지할 비중은 상당히 낮다. 그 다음 인탑스도 268억 영업이익 중에 실제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인탑스 같은 경우도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의 비중이 매출과 이익에서 거의 80% 이상 되기, 7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적다. 그러면 큐렉소랑 비교할 만큼 로봇에서 차지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회사는 딱 두 군데입니다. 미래컴퍼니하고 V원텍. 그런데 V원텍은 로봇 자체가 서비스 로봇이 아니라 이쪽, V원텍도 로봇이 100%가 아닙니다. V원텍도 이 장비 쪽, 검사 장비 쪽 비중이 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큐렉소처럼 로봇에서 상당히 매출과 이익의 50% 넘게 나는 회사는 미래컴퍼니 정도다. 미래컴퍼니하고 고영 좀 애매하죠. 미래컴퍼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컴퍼니 정도 될 것 같고, SPG, 앞으로 비중 커지는 데는 SPG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큐렉소 매출에 910억에 110억 상당한, 여기서 910억 중에 500억 정도가 의료 로봇으로 나는 매출이고요. 숫자가 완벽하게 찍히는 거고요. 25년 기준으로는 1276억을 잡고 있는데 대략 한 800억 정도가 의료용 로봇에서 매출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189억입니다. 로봇 관련돼서 이익으로 치면 탑3 안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계속 좋아집니다. 7.5%에서 12%, 15%까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나오고, 영업이익 성장률로 치면 올해는 400% 넘는 영업이익 성장률인데
엄청나게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률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년과 내후년이 더 중요한데 내년과 내후년에도 매출은 대략적으로 30% 성장,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0%의 성장이 나온다. 어마어마한 성장이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 적자 회사가 수두룩한 이 로봇 관련돼서 유일하게 5개 안짜 흑자 내는 회사 중에 하나고 PER 100배에서 영업이익이 80%씩 증가하면서 32배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당히 매력이 있고 거기다가 숫자까지 매출과 이익까지 폭풍 성장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재무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구조 보시면 회사가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2차전지 이슈 체크할 때 조금 더 중요하게 2차전지 관련된 기업 계속 연간으로 캐펙스를 늘리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의 재무구조도 타이트하게 한번 검토해 드릴 거예요. 그 재무구조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보이는 회사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이거 당연히 리스크 요인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을 때 재무구조 다룰 거예요. 큐렉소 현금 흐름이 작년 75억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0억, 122억, 144억 꾸준히 늘어나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발생하는 것도 올해 49억, 내년에 33억, 내후년에 32억. 네, 이 부분 관련돼서 아까 그 판매 관리비 증가하면서 일회성 비용 증가한 부분이 감소되면 판관비가 줄어들어서 비용단에서 비용 절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뉴로메카랑 하면서 원가 절감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뉴로메카 통해서 로봇암 외주에서 하는 거 말고 뉴로메카랑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 로봇암 200대 계약 맺은 게 실질적으로 원가 절감 효과가 30에서 40% 나오면 이게 이 GPM 그로스 마진의 15% 개선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럼 그 부분이 당연히 마진 개선되면서 실제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좋아지는 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은 뭐 거의 외부 차입이 없죠. 순차입금 비율이 2%대니까 지금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면 안정적으로 보는데 6%, 7%대 거의 부채가 없다.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유동 비율 뭐라고 했죠?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유동 부채로 나눈 건데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면 당연히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적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는 거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데 엄청나게 유동 비율이 좋죠. 올해 기준 1700%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도 17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재무구조다. 그다음 두 번째, 한번 관련 기업들하고 밸류에이션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지금 뭐 200% 넘는 엄청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기준 매출 600억대예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다기보다 매출이 그래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200억도 안 되죠. 170억. 그런데 시가총액 차이는 두 배 차이 안 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시총 차이 2조가 안 됩니다. 1.9조 차이 납니다.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디가 숫자가 찍히지, 어디가 더 모멘텀이 있지, 어디가 앞으로 실적 개선이 더 좋아지지, 어디가 글로벌 고객사로 다변화돼 있지, 어디가 마진이 더 좋지. 자, 영업이익 두산 로보틱스는 내년에 흑자 전환 예상이에요. 122억 적자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220억 적자예요. PSR 죄다 적자여서 PSR로 가져왔는데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PSR이 낮으려면 매출액이 크거나 시가총액이 작아야겠죠. PSR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요. 두산 로보틱스 PSR 올해 기준 84배입니다. 근데 내년에 매출이 예상하는 거는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PSR이 60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긴 해요. 올해 PSR 200배인데 160, 170 후반대로 떨어집니다. 매출이 증가해서. 자, 고영은 PSR 3.7이고요.
큐렉소가 최근에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9배인데 큐렉소가 내년 기준, 내후년 기준은 큐렉소가 얼마까지 매출이 늘어나죠? 대략 1,300억까지 매출 늘어난다고 치면 25년 기준으로는 PSR이 얼마까지 떨어지죠? 25년 PSR 한번 계산해 볼까요? 7,100억 나누기 1,300억 하면 몇 가지 떨어지죠? 네, 6배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큐렉소는 770억 매출에 영업이익 58억이고 영업이익률 7.5인데 자, 큐렉소보다 영업이익률 좋은 회사는 미래컴퍼니 밖에 없네요. 네, 올해 기준으로는. 그리고 고영은 상당히 매출과 이익이 크지만 아까 검사장비 쪽 비중이 크다고 했고요. SPG, 네, SPG도 저희가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SPG 매출 4,210억에 220억인데 이 회사는 감속기의 매출이 감속기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거의 90% 독점, 소형은 하모닉 드라이브, 중대형은 납데스코 다 독점인데 이거를 국산화했죠. SBB 테크도 국산화했죠. 근데 문제는 SPG 국산화하는 거를 국내 로봇 회사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산 감속기를 저가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비중을 조금 늘리면 중국산 감속기를 쓰면 SPG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SPG의 국내 감속기는 많이 쓰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중국의 저가 감속기를 아주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되면 SPG 내용 업데이트 할 때 중국 감속기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상당히 수술 로봇 쪽에 실적 잘 나오면서 이익률도 좋으면서 매출 찍히는 회사가 복강경 수술 로봇을 만드는 미래컴퍼니네요. 미래컴퍼니는 매출도 1,300억대 나오고 영업이익도 112억에 이익률도 8.1% 나오는데 미래컴퍼니의 수술 로봇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지 전체 매출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지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큐렉소가 훨씬 숫자는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T-로보틱스, T-로보틱스도 상당히 매출 좋죠. T-로보틱스는 3,600억 시가총액에 매출 638억에 PSR 5.7배입니다. 그런데 T-로보틱스가 하는 로봇과 큐렉소가 하는 의료용 로봇의 기술 진입 장벽, 그 다음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순위 이런 것까지 다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T-로보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유진로봇 이런 회사들도 매출은 300억대인데 다 적자 회사죠. 근데 내년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BB 테크가 SPG의 경쟁사죠. 감속기 만드는 회사. 이 회사가 매출이 너무 적어요. 100억도 안 되는 매출에 27억 적자를 내고 있고요.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청소기 로봇 만드는 에브리봇 이 회사도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매출 300억대 영업이익 21억 적자 안 내는 회사고 로봇 청소기 쪽이고요. 아이로봇이라는 글로봇 이 청소기 로봇 회사 1등 회사랑 겨루고 있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숫자 찍힌 회사 이 V원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V원텍이 매출 897억에 49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매출이라 영업이 흑자 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PSR 기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2밖에 안 됩니다. SPG가 1.8이고요. V원텍이 2입니다. 여기 인탑스 엄청 낮은데 인탑스는 여기서 로봇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회사 큐렉소 외에 SPG, V원텍, 에브리봇 이런 회사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T-로보틱스는 주가는 상당히 견조하게 올랐는데 T-로보틱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로보틱스, V원텍, 에브리봇 다 큐렉소랑 로봇 관련해서 분야는 다르지만 숫자가 찍히는 좀 괜찮은 회사로 보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은 지금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2% 후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14,000원대부터 17,000원대까지 올라왔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충분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로봇 관련돼서 실적이
상당히 차별화됐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7천억대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죠. 저희 오프라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8천억 사이즈가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 기관이 아주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면 하는데 그 정도 사이즈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요건 순매수 현황을 봤더니 개인이 많이 샀죠. 누적으로 5월 달부터 지금 대략 100만, 1000만, 871억을 5월 달부터 누적 순매수했고 다 순매수긴 하네요. 외국인은 81억, 기관은 144억. 그 중에 특히 인상적인 거는 최근에 연기금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 물량이죠. 연기금 사고 있고 투신 좀 사고 있고요. 그죠?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제 막 기관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 1월달 연초부터 누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요 특이하죠. 유통 서비스로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거는 왜 차트 왜 봐야 된다 그랬죠?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호감 가는 형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추세를 볼 수 있어서 그래. 추세 방향성. 방향성이 상승하는 추세인지 옆으로 기는 횡보 추세인지 하락하는 추세인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여기서 포트에서 비중을 덜어야 될지 더 실어야 될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진입 시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투자해도 결국은 내가 비싸게 사면 투자해서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봉이라고 하는 거가 많이 겹치는 가격대를 그어보세요. 그 긋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많이 겹치죠. 그리고 요 가격대도 많이 겹치죠. 네, 요 가격대도 많이 겹치네요. 요 가격대. 그리고 밑에 가격대에서는 요 가격대가 많이 겹치네요. 요 가격대. 그래서 이 많이 겹치는 데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지지와 저항이란 개념이 있다. 근데 지금은 요 많이 겹치는 가격대. 네. 여기서는 가격대 형성된 다음에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는 요 가격대에서 돌파해서 올라갔죠. 또 이 가격대에서 다시 또 새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 가격대 맞고 계속 내려왔죠. 그런데 이 가격을 못 넘고 전에는 2023년 3월 달에는 이 가격에서 맞고 저항돼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11월 기준으로 이 가격대를 지지하고 여러 번 지지하죠. 여러 번 지지하고 올라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이 가격대, 지지가 됐던 이 가격대가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이 가격을 오늘 돌파하는 흐름을 나왔어요. 의미 있는 돌파하는 흐름을 나왔어요. 이 RSI 지표상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 국면, 75가 넘으면 과열이라고 했죠. 과열이 뭐다? 과매수, 과하게 매수됐다. 그래서 과열 국면이 심지어 나왔어요. 그런데 기관의 매수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 매수세만 조금만 붙어주면 굉장히 가파르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확률. 근데 지금 추세는 일봉상에서 완전히 살아있는 추세다.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추세로 완전 전환됐죠. 차트 모양이 상당히 이쁘죠. 그리고 주봉 지표로 보면 주봉상에서도 계속 이 소위 말하는 요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놀다가 처음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주봉에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계속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의미 있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살짝 늘어났죠. 주봉상에서도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13.9%, 4.6%,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몇 프로죠? 네, 20%가 넘네요. 24%, 19%. 이게 다 매물대라는 거거든요. 매물대. 사람들이 많이 산 가격대. 근데 이 매물대가 제일 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매물대는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죠? 주봉상에 이 가장 많은 매물대. 그래서 이 가장 큰 많은 매물대를 돌파하면 가격적으로 뛰어넘으면 상당히 가벼워지죠. 이 위에는 더 적은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물대도 같이 차트 볼 때 보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월봉인데요. 월봉은 일봉보다 더 큰 흐름은 주봉, 주봉보다 더 큰 흐름은 월봉, 월봉보다 더 큰 흐름은 연봉. 그래서 큰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자 보세요. 일봉상에서는 단기간에 이 14,000원대부터 18,500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대략 한 30% 올랐어요. 14,000원에서 18,500원이니까 그죠? 30% 올랐지만 이걸 월봉에서 보면 그죠? 월봉에서 보면 고점 찍고 내려오다가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막 추세상으로 상향 전환했다고 보는 거지 이걸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가파르게 상승해서 고점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자, 주봉으로 보다 마찬가지고요. 그죠? 일봉상으로는 단기적으로 고점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의 더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주봉상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막 돌파한 거고 월봉상에서는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그 돌파를 안정적으로 지금 2달 동안 지금 지지하고 있는 10일 이동평균선 돌파한 상태로 이걸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 특징이 월봉상에 굉장히 가장 가파르게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8월 달까지 보면 한 번도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죠?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다가 9월 달에 살짝 이탈했고 10월 달에 살짝 이탈했고 11월 달에 살짝 이탈했는데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는 항상 이게 기회가 됐던 거죠. 그죠? 그거를 주봉으로 더 길게 보면 주봉에서는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20일 이동평균선의 밑에 있던 자리가 장시간 동안 이거 20일로 보면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봉으로 치면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예. 8주봉. 그러니까 8주봉이면 2달 동안 2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의미 있게 돌파를 한 거죠. 그게 월봉에서는 1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안 깼다가 일시적으로 깼는데 그걸 다시 돌파하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트상으로도 추세가 살아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경쟁사 지금 스트라이커랑 많이 말씀드렸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 아주 장기 흐름으로 봐도 그 고점 영역이에요. 지금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294.4불. 이게 10년 이상의 장기 차트 흐름이거든요. 이때 고점이었고 이때 고점이었고 이때 고점인데 다시 고점 영역을 터치하고 있다. 그래서 큐렉소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스트라이커라는 큐렉소의 글로벌 경쟁사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고 시가총액으로 치면 어마어마하죠. 111.83 빌리언 달러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쟁사 글로벌 전체 1등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 회사는 스트라이커보다 점유율 측면에서 월등한데 시가총액은 더 낮네요. 오히려 109.41. 그런데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심지어 지금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금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였고 22년 초에 코로나 때 한번 급락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지금 신고가 영역이다. 그래서 이 큐렉소의 글로벌 경쟁사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마 24년도에 계속 시장에 그 로봇이 만약에 주도주로 연초에 갈 경우에는 큐렉소도 반드시 봐야 될 기업이고 지금 이제 시총이 7천억 대니까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 단위의 시가총액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로봇 관련돼서 숫자가 찍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큐렉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큐렉소 내용 중요하니까 꼭 다 전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영상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